여성 갱년기, 여성 건강, 그 다음에 남성 건강,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시죠. 예, 아이들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호르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늘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잘 정리가 안 되면서 뭐 이런 거 많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성 호르몬도 좋고 남성 호르몬도 좋지만 총체적으로 오늘은 호르몬이 무엇인가, 그죠? 예, 호르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공유를 해서 칠판을 열고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열어서 오늘 여성 호르몬, 저번에 여성 호르몬에 여러분들 메노포즈 이지 그죠? 메노포즈 이지 스포츠라는 그 제품을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예, 배우셔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하고 솔루션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조금 열게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수한 호르몬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호르몬이라 하면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세요? 호르몬. 예. 자, 호르몬. 예, 이 부분에 대한 종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생각나는 거 많으시죠, 여러분? 예. 여성 호르몬도 나실 거고, 남성 호르몬도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도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에, 예, 이따 보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죠. 인슐린, 호르몬.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또 조율하는 호르몬이 뭡니까? 우리 부신할 때 배우셨죠, 그죠? 바로, 코티솔. 이것도 호르몬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예, 우리 식욕에 관계되는 그 호르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을 얘기하기 앞서서 내분비, 내분비, 그다음에 외분비, 예, 이 두 개 표현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혹시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그 내분비 대사내과 뭐 이런 거 지나가다가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팻말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이게 뭐지? 내분비가 뭘까? 자, 말 그대로 내분비란 몸 안쪽이죠, 몸 안쪽. 몸 안쪽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내분비라고 얘기해요. 예, 내분비. 자, 그러면 외분비는 무엇일까요? 외분비는 말 그대로 몸의 표면, 몸의 바깥에서 분비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도 있을 수 있겠고, 땀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땀도 있고, 눈물도 이런 곳에 이제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외분비다라고 한다. 이제,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외분비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왜, 죄송합니다. 자꾸 톡이, 이게, 어떻게, 톡이 많아나는 너무 시끄럽죠? 예. 자, 그러면, 퀴즈를 제가 보내면, 위, 소장, 대장, 이 우리 소화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 소화기 계열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있죠. 그러면 이 소화액들은 내분비일까요? 아니면 외분비일까요? 이 소화액들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몸 내부에 있잖아, 맞죠? 예, 몸 내부에 있으니까 이거 내분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한 9m 정도가 돼요. 놀랍죠? 예. 입에서 우리 항문까지가 거의 9m 정도. 이 소화기관은 소화기관 이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 이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외분비를 한다. 밖에서 들어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외분비라고 한다. 예,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어, 바위하고 곰이 우리 눈에 보이네요. 바위하고 곰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엄청 추운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너무너무 춥고요. 완전히 바위는 꽁꽁 얼었어요. 바위는. 너무너무 추워요. 자, 그런데 밖에는 바위도 있고 곰도 있고 날씨는 너무 추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곰은 생물이고, 그죠? 바위는 무생물이잖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하나는 살아있냐, 하나는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이죠. 자, 그러면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의 어떤 차이점에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 이 파이는 가만히 보면, 온도를 재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꽁꽁 얼어서 영하 2도이겠죠. 그죠? 영하 이하이겠죠. 완전히 꽁꽁 얼었으니까. 이런 상태인데, 어? 이 곰은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이 곰의 체온은 어떨까요? 바위하고는 좀 다르죠. 적어도 0도는 아니죠. 그죠? 똑같은 장소에 있어. 와, 35도에서 한 37, 8도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예, 다른 상황. 와, 지금 40도네요. 그 아스팔트에 완전히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자, 이렇게 더운데 몸의 온도는 어떨까요? 아까 굉장히 추웠을 때와 똑같은 36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몸은 참 희한하네. 엄청 실이 추워도 36도, 엄청 실이 더워도 36도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항상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계 있는 단어죠. 그죠? 예, 살아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유기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항상성은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 칼슘과 E는 1대1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네랄과 비타민의 어떤 부분들, 뭐, 항상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항상성은 뭡니까? 우리 몸의 환경을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환경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뭐 유지하려는 현상,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이 항상성을 보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체온일 수 있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곰이란 녀석은 추우나 더우나 36도를 유지하고 있네. 체온.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하나 들까요? 혈당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아무리 가식을 한다 해도, 내가 며칠을 굶는다 하더라도, 혈액 중에 있는 혈당 농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예, 우리 몸은 참 신기하더라.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하더라? 바로 호르몬. 예, 이러한 역할을 우리 몸의 어떤 부분들을 가장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호르몬이 하더라.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호르몬을 딱 집어서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화학물질입니다. 일종의 화학물질인데요. 이 화학물질은 내 몸에 세포가 있죠. 내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요 사이에, 기관 사이에, 이렇게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예. 옛날에 그 TV 보면 1950년대, 뭐 1940년대 일제시 강점기 때인가? 이런 데 보면, 영화에 보면 전화를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박주일님한테 전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중간에 간섭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일제시대를 보면 막 전화기 돌리죠, 그죠? 보셨죠? 전화기 막 돌리면 박주일 리더님이 나와요. 전화국 직원이 나와요. 예, 옛날에 전화국 직원이 나오죠. 교환원이라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하고 막 요청을 구하면 그 교환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박주일이들한테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교환원. 바로 그거, 예. 호르몬이 딱 가운데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더라. 예, 역할을 하는 아이이고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이 향상성, 예, 일정하게 유지되고,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오늘 처음으로 조금 꼼꼼하게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 또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호르몬이 그럼 어떻게 분비되는 거야? 여러분, 호르몬의 원료가 뭡니까? 호르몬 얘도 밥이 있어야 뭔가 유지하고 먹고 살고 움직이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호르몬의 원료, 이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의 원료는 또 뭡니까? 단백질이죠. 호르몬의 원료는 뭡니까? 단백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로틴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근육질체형, 면역, 이런 부분들, 지방분해 정도, 이런 부분들, 그냥 우리가 총체적으로 20가지 아미노산의 카테고리를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이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이런 프로틴 굉장히 신경 써서 드셔주셔야 됩니다. 우리 림프 디톡스 할 때 아침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5시쯤 돼서 우리 한 번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갱년기 때부터는요, 하루에 3번 드시는 게 제일 이상이죠. 하루에 3번. 그래서 되셨으면, 2번에 꼭 그러면 또, 이 포만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또, 야구진도 안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만들어진 프로틴의 함량을 늘려라, 예, 라는 것들을 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이제 분비는 이제 어떤 녀석인가는 이제 분전에서 보였고, 그 다음에 분비를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몸의 시상하, 분해 있죠, 그죠? 내 몸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 예, 내 한가운데 있어요. 예. 이 녀석은 내 몸을 항상 365일 24시간 감시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느 특정 부위의 호르몬이 부족해. 감지됐어. 이게 딱 판단되면 바로 밑에 있는 뭡니까? 뇌하수체. 강낭콩처럼 생긴 조그만한 녀석 뇌하수체. 이 얘기 제가 저번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몸의 뼈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다 보호하고 있어요. 갈비뼈가 싸고 있는 장기, 두뇌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두뇌 골, 여기 뼈.
전부 다 뼈가 굉장히 중요한 이 뇌를 보호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보통 아무리 중요한 장기라도 뼈가 하나가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내 기관 중에서 딱 한 가지, 이 강낭콩처럼 생긴 이 뇌,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이게 두뇌 골이에요. 뼈 하나 있죠?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건 모르겠네요. 뼈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뼈가 하나 더 있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강낭콩처럼 생긴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심장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딱 뼈가 하나로 딱딱딱 보호하고 있는데 왜 뇌하수체는 하나 보호했는데 안에 이중으로 또 보호하고 있을까? 뼈가 유일하게. 왜 그랬을까? 예, 그만큼 중요한 부위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 뇌하수체를 자극해요. 그럼 이 뇌하수체는 명령을 받았죠, 그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이제 그 각 기관에 있는 호르몬을 더 분비해야 되는 녀석들에게 막 자극을 주고 막 신호를 내놓을 겁니다. 콩팥에, 그죠? 그 다음에 뼈에, 그 다음에 갑상선에, 그 다음에 난소에도, 예, 이렇게 몸 곳곳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용하는 거더라,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의 명령에 따라서 딱 분비된 호르몬은 무엇을 타고 갈까요? 이동 경로는 또 어떨까요? 이동 경로는 바로 혈액입니다. 예. 호르몬이 어디를 타고 다닌다고요? 바로 혈액을 타고 다닙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호르몬이 잘 다녀야 되죠. 유연하게 잘 다녀야 되잖아요. 유연하게 잘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혈액이 너무 추죠. 혈전도 있고 막 찌꺼기도 있고 막 너무 더러워. 그다음에 그 농도도 너무 짙어. 그러면 호르몬이 잘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호르몬이 막 이동하고 여기저기 자극하고 다니고 수용체에 자기 사무실에 탁탁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혈액 안을 흐르면서 하고 있는데 혈액이 너무 추죠. 예. 그래서 그 호르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요? 혈액 건강입니다. 질병을 공부해보면 혈액 건강에 안 걸리는 게 없죠. 치매는 혈액하고 관계 있죠. 비만, 고혈압, 당뇨, 혈액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장은 어때요? 혈액이 깨끗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사구체, 찌꺼기를 걸러내는 첫 번째 필터. 사구체가 한 25% 정도 남았을 때 투석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이 투석이잖아요. 이것들이 뭡니까? 혈액이 시궁창이 된 건데 못 걸러내니까 뭐 혈액이 그냥 거의 시궁창인 상태에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 질병을 쭉쭉쭉쭉 공부하면서 결론은 그냥 혈액의 건강입니다. 예. 10번, 20번 강조해도 예, 지나침이 없는 혈액 건강입니다. 혈액 건강. 호르몬 또한, 그렇더라. 아무리 조직에서 호르몬이 뭐 정확하게 분비되고 뭐 수용체에 탁 들어가서 정확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되면 호르몬이 정확하게 작용할 수 없다. 예, 작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바로 혈액 건강이더라.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이 호르몬 있잖아요.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이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뭐 혈액을 흐르다가 자기가 탁 가야 되는 곳을 정확하게 탁 찾아갈 수 있느냐. 예, 자기 사무실이 있어요. 예, 꼭 각각의 사무실에 탁탁 그 수용체라는 사무실에 그 수용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딱딱딱 들어가서 잘 착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부분들은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뭐 전부 다 다른 부분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서 제 위치에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이걸 쉽게 또 설명하면,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아시죠? 예, 그거 다 그려놓으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집에 돈이 막 들어온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파란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놓고 싶어. 그래갖고 문방구 가가지고, 600피스의 큰 퍼즐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퍼즐을 이렇게 보니까, 쏘다 보니까, 뭐, 크기도 비슷하고, 뭐, 색깔도 노랗고, 뭐,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판때기 위에다가, 우 부었어요. 그걸. 부어갖고 손으로 쭉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림이 절대 완성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이 퍼즐, 비슷비슷하게 생긴 이 퍼즐도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뚝 들어가야 그 그림이 완성된다는. 자, 혈액을 따라서 막 흐릅니다. 예, 호르몬이 쭉 그러다가 수용체라는 자기 사무실에 딱,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만 그 장소에서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제가 한 줄로 정의를, 한 두세 줄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호르몬은, 호르몬은 내 몸을 늘 일정한 상태로, 항상성 얘기했죠. 네,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음, 유지를 위해서 뇌하 수체에서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이동할 때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동한 다음에 사무실 수용체를 수용체와 만나서 작용하는 화학 물질이다. 예. 자,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쭉쭉쭉 소비자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곰 얘기도 해주고, 갈 얘기도 해주고, 그죠? 예. 보고 그림도 얘기해주고, 소비자들 얘기하면서, 이 결론을 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 방에 보면 제가 지금 줌 이게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이게 방법이 없어서 거기 가도 안 되고, 이 핸드폰 사는 데 가서도 안 되고, 스폰서만 돼도 안 되고, 이거 뭐, 줌이 미국 회사라네요.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띄워주셔야 돼요. 박주일 리더님, 그거 지금 다이아몬드 방에 지금 자료 제가 올려놓은 거 조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안수진 리더님이 저번에 띄워주셨는데, 잠깐만. 박주일 리더님, 음성부 조금 부탁드려요. 안수진 리더님, 음성부 조금, 화면 조금 열어주실 수 있어요? 리즈님 아니면 호스트 공유를 네네네. 풀어주시면 그, 제가 있는 의사 마이크 리더님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허기정. 허기정 리더님이 누구죠? 여기 이름이 없는데? 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네, 한번 예. 해볼게요. 그러면, 음.
자, 제가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안 해주셔도 되고, 여성 호르몬 한 장만 조금 열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네. 제품만 또 조금 올려주시면. 어이. 제 것도 안 되죠? 안 리더님, 되고 있죠? 예, 리더님 호스트 제가 만들었는데, 네. 공유 화면으로 안 넘어갔나요? 공유한으로 넘어가는 리더님이 호스트예요, 지금. 아,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신데 지금 뭐 하시지? 전부 다 화면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네. 잠깐만.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예, 공유가 안 되네요. 음, 지금 저쪽에 림프 관 쪽에 제가 이걸 안 해놓으니까 잠깐만요. 아니면 잠시만요. 한순영 리더님? 한순영 리더님? 네, 제가 리더님한테 보내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리더님한테 카톡으로 보낼게요. 예, 네, 카톡으로 보내고, 그 네, 호스트도 아슬레니님 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카톡 보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미국 아메이 메노포즈 이지 자료도 한수영님들한테 계속 좀 몇 개 있는데 다 네, 네. 보내주세요. 아, 다 보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이거를, 잠시만요. 한순영 리더님. 한순영 리더님 호스트 변경했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거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물질이라고 한다. 예, 조금 전에 배운 내용. 우리 몸의 어떤 장기 혹은 세포 등에서 분비되고 이것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그 호르몬이 작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예, 아까 수용체에 대한 부분도 배웠다, 그죠? 네. 대개 그런 곳을 표적 장기, 예. 이거 뇌에서 지시합니다. 표적 장기라고 하는데, 그곳에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라는 부위가 딱 있어서,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고유의 이제 작용,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예. 분비되는 곳이 꼭 표적 장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예, 이거는 우리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이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다음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아까 비만에 관계되는 뭐 렙틴 호르몬 이런 것들 있죠. 식욕 조절에 관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호르몬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성 갱년기 불편함을 개선하는 제품, 예, 제품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가임기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두 개를 분비합니다. 예, 어디에서? 예, 난소에서. 자, 난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난소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 근데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트로겐 하면 여성 호르몬 보통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난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예. 그러면 이 두 호르몬은 자궁 내막에 이제 수정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막 준비를 하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요.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이 두 녀석들이 막 노력을 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자와 증자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다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거나. 만나기는 만났는데 수정 내막이 잘 착상되지 않는다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배란 후에 약 2주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이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국 내막도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다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면 언제부터요? 2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두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죠? 2주 동안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 예, 지쳤어. 안 오는갑다. 예, 안 오는갑다. 예, 그래서 자국 내막에 이렇게 톡톡하게 만들어진 이 자국 내막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져 나오는데 이걸 바로 맨스트레이션, 바로 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경. 자,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그럼 뭐냐?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했어. 임신을 잘해서 착상을 잘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가야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이 교합, 이 밸런스, 이 팀워크,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요즘 임신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요새는 또 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시기를 넘기는 부분도 있고, 즉,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하나의 이해가 뭐 어떤 걸까요? 하나의 이해가 여러 가지 이해도 있을 거지만, 하나의 이해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조금 들면 뭐냐면 의외로 생수병입니다. 생수. 우리 먹고 있는 생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브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여성 호르몬. 이거를 무슨 호르몬이라 하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자리에 이 브롬산, 환경 호르몬이 탁 안착하는 거예요. 응? 내가 여성 호르몬이야 하고 지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안착하는 부분. 이걸 우리가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이런 부분, 이렇게 자리를,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되는 그 자리를 딱 뺏어서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먹고 있는 이 생수병, 이게 미세 플라스틱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이 환경 호르몬이 더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잘 안 해 먹으니까 요즘 좀 1인 가구들이 정수기를 잘 안 단대요. 거의 애들이 그냥 편의점에서 생수병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먹다 보면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임의 어떤 이유를 놀랍게도 요즘 TV에서 난 걸 제가 봤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알아줘. 예, 뭐라더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20대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흡연이 너무 늘고 있어요. 여성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흡연 인구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보면.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끊는 추세고, 젊은 여성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흡연을 많이 하고 있고, 한겨울에 미니스커트에 백복티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아주 찬 음료들을 마시게 되니까, 이게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임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TV 보도를 보고 제가 조금 이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난자의 수는 약 400개, 우리가 400번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400번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죠? 보통 한 아기 2명 정도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난자를 통해서 임신할 난자는 남아있는데, 임신을 위해 도와주는 호르몬, 이 호르몬의 수치,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언제예요?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그죠?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그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일어나는 현상, 뭡니까? 에너지가 전신의 열감으로 느껴지고,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런 갱년기 증상입니다. 이 갱년기 증상이 이것뿐만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갱년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심혈관계 쪽으로 제일 먼저 심각해요. 보통 심혈관계 하면 남성들의 전용무인 것 같죠. 남성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술 많이 먹고, 술 먹으면서 삼겹살 먹고, 우리보다 훨씬 사회생활 많이 하고, 외식 문화도 더 열려 있고, 술도 우리 여성들보다 10배는 더 먹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예.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계 쪽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심혈관계 쪽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회생활도 접고 이제 60대쯤은 회사도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시죠, 그죠? 남성분들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심혈관계 쪽이 이제 심각한 부분에서 조금 호전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성들의 콜레스테롤 수치 있죠. 여성들의 콜레스테롤의 그 적절한 수치, 향상성을 누가 맞춰주고 있었냐? 그게 여성 호르몬이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유지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심혈관계 쪽으로 굉장히 위험 수위의 환경으로 놓여져 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심혈관계 쪽으로 이제 적신호가 온다. 1번. 그 다음에 2번. 뼈 건강입니다. 뼈 건강. 조골세포, 만들어지는 뼈 조직 세포, 그 다음에 파골세포는 늘 열심히 일했던 녀석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나 죽을 거야. 나 나갈 거야. 이제 나 일 다 했어. 예, 하고 빠져나가는 세포, 파골세포. 그런데,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향상성도 누가 유지를 하고 있더라? 여성 호르몬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요. 엄청 무지합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무식한 얘기. 나 생리 끝나니까 너무 편해. 이 얘기 하시는 분 있죠. 세상 제일 무식하신 분.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예,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계 쪽으로도 이제 세 번째, 신경계 쪽으로도 옵니다. 예, 와서 우울하고요, 불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일에도 민감하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수면장애. 슬픈 얘기가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한데,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 있죠.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갱년기가 딱 맞이하면 한 50% 정도 아삭, 50% 정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보면 그 증상들을 아실 수 있죠. 늘 새벽에 자부자끓이시고 자꾸 뒤척거리고, 예, 저희들 또한 저도 있잖아요. 3분 안에 골아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갱년기 때 진짜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뒤척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다시 고전이 되었어요. 이제 서플리먼트를 제가 조율하고 하니까 지금 한 10분, 20분 안에 지금은 이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엔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잠이 안 오는 걸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는데, 갱년기 때 한 1시간 동안 뒹굴다 보니까, 올랑그 1시간이 뭐라고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멜라토닌도 거의 50% 정도 아작이 나는 부분들이다. 뭐,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들만 좀 대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 발한. 지금 안면 홍조, 발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제품,
메노포즈 이지의 주 성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메노포즈 이지에 가장 효과적인 두 개의 맥이 있다면 하나가 조금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안면 홍조 넣었다가 차웠다가 하는 이 부분의 작용들 이것들을 굉장히 크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또 소비자들 반응 보니까 너무 신기하던데요. 이게 진짜 슬리머터리처럼 째매하게 들었는데 열어보면 황당해요. 빨간 알이 그 통에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이거 얼마나 작은 통입니까? 굉장히 작은 통에 뚜껑을 탁 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딱 30, 깨알 같은 녀석 한 30알만 딱 들어있어. 또 그거 하나 쪼매난 빨간 건데, 아이고, 진짜, 이 쪼매난 거, 눈곱만한 거, 이거 먹어갖고 무슨 지금 이 심각한 갱년기 때 작용을 한단 말이고 할 정도로 작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작은 거인이더라. 안면 홍조,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피로감, 불안감, 우울증, 기억 장애, 수면 장애, 그 다음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비뇨생식기의 위축으로 이게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굉장히 건조해지면 세균들이 들썩입니다. 예, 세균들이. 자, 그래서 뭐 질 감염, 요로계 감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갱년기 때 되면 자꾸 질 감염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서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평소에 산부인과 잘 안 다니시죠? 이것 때문입니다. 굉장히 건조함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질도 건조해서 성교통까지 오고, 관계를 별로 안 하고 싶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요로 질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여성들이 구두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 방광 쪽이에요. 방광 쪽. 아주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 배뇨, 금뇨, 정신적 불안정, 신경감인, 근육통, 관절통 예,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갱년기가 언제까지 올 수 있냐? 이거 5년, 7년이라 적혀 있는데 10년 동안 하시는 분들 봤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맨날 저보고 니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집안채 난리지. 제가 목구멍 터지도록 먹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맨날 니 집안채 날렸지, 집안채 날렸지 이러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갱년기 증상이 한 개도 없잖아요. 갱년기 증상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야, 니 건강보조식품으로 짐 한 채 진짜 잘 날렸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뭔가를 모르지만 오랫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뉴트라이트를 먹었던 그 수혜를 갱년기 때 저희들이 톡톡히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5년 내지 7년 정도 여러분은 꼭 남편한테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블랙호시 대두 단백질 이런 것들 적혀 있는데 이거는 옛날 거예요. 예, 그대로 스톱. 예. 요 밑에 거는 남성 겁니다. 제가 2주 뒤에 강의할 거라서요. 여기 보면 블랙호시하고 대두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메노포즈이지는 블랙호시하고 대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한순영 리더님 밑에 그 메노포즈이지 있죠. 그 제품 그림하고 그 밑에 순서대로 조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예, 예, 네. 여기 보면 시베리아, 예, 시베리아 대왕, 시베리아 대왕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면 홍조, 뭐 식은땀, 뭐 그다음에 기분 변화 있잖아요. 우울증 같은 거, 예. 이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 바로 시베리아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주인공, 이 제품의 완전 주 성분이 시베리아 대왕. 그래서 블랙호시보다 훨씬 또 효과가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입증되어서 우리 블랙호시도 대단했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출시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 갱년기 쪽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블랙호시하고 대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대두 단백질이 왜 들어있습니까? 호르몬의 원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두 단백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굳이 넣지 않아도 저희들 프로틴을 늘 생활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시베리아 대왕으로 대체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강화가 되냐면 비타민 K,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비타민 K, 그 다음에 비타민 D, 마그네슘. 이게 어떤 게 딱 생각이 됩니다. 뼈 건강이 딱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앞으로는 우리가 80세, 90세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100세를 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120세를 찍어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했던 골다공증의 중요성보다 몇 배나 더 이슈가 되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엎고, 비타민 K, 그 다음에 비타민 D3가 들어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서 뼈 건강, 파골세포가 막 들썩이잖아요. 이제 항상성이 깨어서 그러죠. 마구마구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 부분을 원천 봉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메노포즈 에이지 예, 스포츠에 들어가 있다. 예,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음,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사이트 안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다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장바구니 담으실 때 장바구니만 담지 마시고 조금 읽어보세요. 제품 뭐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질문 Q&A 이런 것들 오히려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도 꼭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주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러면 솔루션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예, 솔루션 1번, 메노포즈 이지 스포츠. 예, 시베리아 대왕, 그 다음에 비타민 K, D,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예, 이 메노포즈 이지, 이게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게, 한국 아메이도 이제 다행히 ALA, 예, 식물성에서 유래되는 ALA, 오메가3가 출시됐잖아요. 이 오메가3의 가장 강점은 흡수가 훨씬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코큐텐, 예, 에너지 공장, 코큐텐.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들어가 있어요. 갱년기에. 왜 그러냐면, 신경계에 관할합니다.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 뭐 호모시스테인 대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신경계에 관할해요.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정신과에서, 신경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심혈관계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겁니다. 오메가3.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갑상선 수술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또 칼슘이고.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예, 신경계 관할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항상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B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의 세 번째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예, 아세틸콜린, 콜린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잡고 나와서 혈액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헬스입니다. 갱년기 때 이 콜레스테롤 헬스는 오메가3 평생 드시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싹 제거한 보이차 하루에 180잔 마시는 효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헬스로 제목이 그냥 콜레스테롤 헬스. 그래서 갱년기 때 콜레스테롤의 어떤 정상 유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헬스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이 제품에서 두 가지 솔루션 오늘 메노포즈 이지 스포터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헬스입니다. 이 두 개는 꼭 기본적으로 이제 드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부분들. 세 번째, 요거는 메노포즈 이지도 당연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예, 불안, 우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서 이게 쓰여지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갱년기하고 너무나 관계가 깊다. 꼭 필요한 요소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면장애. 이게
수면 젤리 있죠, 수면 젤리. 그다음에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뭐, 제품도 있고 미국에 있는 제품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수월하게 딱딱딱 조금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수면 젤리가 괜찮겠다, 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솔루션은 단연 프로틴입니다. 예, 그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프로틴. 예, 그래서 대충 요런 제품들을 미국 제품 한 두세 개, 한국 제품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갱년기 솔루션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겠고요.